네, 안녕하세요. 안전드림의 건강지킴이 ABO 문효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좋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게 저를 세워주신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지금 5월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해서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많이 하셨는가요? 요즘에는 뭐든지 많이 먹으라고 뷔페 형식의 식당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데 가서 마음껏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별로 그런 뷔페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딱 신선한 음식이 한 종류만 있는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저희 제품에는 바디키, 마이핏, 그리고 M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과 체지방 감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핏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근육을 조금 이렇게 키워가지고 벌크업보다는 몸매를 예쁘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M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순서대로 가면 좋을까요? 이 순서대로 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좋겠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와 함께 한다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체중이 빠지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대사가 잘 되는 몸. 그래서 내가 지금 체중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인바디를 해보면 내장지방 또는 혈액검사를 해보면은 콜레스테롤 내지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체중 조절이 너무 많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사가 잘 되는 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체중은 빠질 거고 근육량도 조절이 되는 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특히 바디키 프로그램과 함께 하신다면은 뭐가 되냐면 피부는 상하지 않아요. 몸은 컨디션이 좋아요. 보통 식욕 억제제라든지 그런 거를 드시면은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든요. 기분도 안 좋아지고요.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우리 대사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수면을 푹 자게 해주고요. 당연히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피부도 탱글탱글합니다. 그리고 체지방은 빠지되 근육은 지켜주고요. 그리고 호르몬 교정이 되기 때문에 대사가 잘 되면서 살이 잘 찌지 않는 몸. 나는 분명히 먹는다고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요가 천천히 올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성형이 곧 우리는 최고의 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다. 뭐를 선택하면? 바디키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요. 우리는 바디키를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 몸에 그럼 왜 나는 살이 찔까? 그냥 단순히 많이 먹어서일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체중과 어떤 지방대사나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배가 고프지 않는데 뭐가 먹고 싶고 그리고 나는 적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은 안 빠지고 그런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를 하는 원인이 허기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는데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시상하 부위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 호르몬 3개를 잡는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내가 이거를 호르몬을 내가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렙틴은 지방을 대사하는 호르몬이고요. 인슐린은 당을 대사합니다. 그리고 그렐린은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분명히 고장이 났겠죠. 왜냐하면 에너지 소비와 음식 섭취에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근에 초등학교 3학년이 여기 흑색 가시종인가 이게 뒤에가 거뭇거뭇해져가지고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쉽게 프로틴 드세요 라고 하지 못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잡으셔야 돼요 라고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을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요. 내가 혈당을 증가시키는데 유독히 혈당 스파이크가 올 정도로 고당도의 음식을 섭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보다 혈당이 높게 치솟았잖아요. 그러면 그 혈당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평상시보다 과도하게 나와요. 우리 왜 톨게이트도 한꺼번에 차가 몰리면 한꺼번에 잘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인슐린도 똑같습니다. 인슐린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포 내에 당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포는 당을 태워야지만 에너지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똑똑똑하고 나 왔어. 너의 먹이가 될 당을 데리고 왔어. 그럼 세포가 어서 와 하고 문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문을 안 열어줘요. 너무 많아.
네. 그래서 혈중에 인슐린과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이 안 들어오지? 계속 넣어야지, 나한테 당을 줘야지 내 에너지 원이잖아 이러면서 또다시 호르몬을 내보내요. 먹어. 그러면서 고장이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제 병이 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내가 높다면요,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굶어도 똑같고요, 적게 먹어도 똑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을 많이 하고 굶고 이렇게 한다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중 인슐린이 아침을 먹으면요,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가 밥 먹은 부분에 대해서 당을 소화를 해가지고 세포 내에 가요. 그럼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은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이 나와서 에너지도 내고 대사가 돼요. 그리고 또 끼니가 되면은, 그럼 지금 내가 아침을 과도하게 먹는다면, 내가 점심을 과도하게 먹는다면은 당을 소화하기도 전에 지방을 태우려고 했는데 다시 당을 소비를 해야 되는 식사를 내가 한다면요. 그래서 음식을 섭취를 한 다음에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다운이 되면은 그때는 지방을 태워요. 근데 우리는 꼭 중간에 뭐를 먹어요? 출근을 해서 믹스커피를 마시고 다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케이크를 먹어요. 케이크는 아주 조그맣죠. 조그만데 왜 난 조금밖에 분명히 안 먹었는데 그쵸.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살이 찔까? 그게 바로 이 호르몬 대사가 약간 교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인슐린을 자꾸 튕겨내는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거는 대사가 잘 안 되는 몸이다. 그래서 내가 인슐린을 저항성을 조금 낮춰야 된다.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 SBS 스페셜에서 아니다, 생로병사였나 보다. 생로병사에서 초고도 비만 사람들을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하루를 봤더니 정말 많이 먹어요. 방금 전에 피자 한 판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또 고구마 한 판을 먹고요, 다시 식사를 해요. 부족하대. 그리고 또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또 다시 또 뭔가를 먹는,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위가 진짜 비대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진짜로 포만감을 못 느끼는 걸까? 그거를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뇌시상하부에서는 미친 듯이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막 내보내요. 엄청 높아요. 근데 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체지방 때문에. 늘어난 체지방이 호르몬 대사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내가 체지방이 많잖아요. 그럼 그 호르몬이 각 기관에 전달되지 못하고 중단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안 나오는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어떤 이런 중간에 체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가 호르몬이 지방 세포를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를 못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배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내 손은 먹을 거를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당장 먹고 싶다고 해요. 근데 내가 진짜 배고프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다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진짜 브로콜리가 먹고 싶나? 그럼 진짜 배고프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섬유질과 단백질 음식을 먹게 된다면 렙틴 분비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수면은 렙틴 분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다시 대사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다면은 우리가 푹 자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잡지를 못하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오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을 잡는다면은 이거를 다 조절이 가능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막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요. 산부인과를 갔더니 저더러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인슐린 저항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간과 췌장의 건강과 그다음에 이렇게 비만이 될 수 있다라고 산부인과 의사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산부인과를 가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을 안 했어요. 아, 내가 다낭성이 있어고 살이 찌는구나 이러면서, 나는 병이 있었네, 살찌는 병이, 이랬어요. 근데 다른 병원을 갔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다낭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좋으면서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낭성 난소증후군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면서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면은 난임에 걸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보시죠. 남자분들한테 되게 잘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잡아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잡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로틴을 공복에 잘 드시는 거예요. 프로틴을 공복에 드시는 방법.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꼭 프로틴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보통은 당을 높이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근육도 잃고 지방대사도 잃고 다 잃는 거야. 인슐린 저항성도 잃고요. 근데 내가 중간에 그런 식사를 한다면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디키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프로모션이 시작이 됐는데요. 마이핏과 M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한 세트 이렇게 풀 세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프로틴, 내가 원하는 유산균, 내가 원하는 쉐이크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쿠폰이 엄청 많이 발행이 되거든요. 45,000원, 만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마이핏은 20만 원의 쿠폰이 나와요. 마이핏은 1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팀을 구성해서 2인 1조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2인 1조가 돼서 성공을 하시잖아요. 그럼 45,000원에 다시 또 나와요. 그리고 어플상으로 매일 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들을 다 행하시면은 또 만원의 쿠폰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마다 공복에 프로틴을 먹을 거잖아요. 그거를 또 인증을 하시면은 그 인증을 잘했다고 또 쿠폰을 줍니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 습관을 잡는 그 과정을 겪으시기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이런 모든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표가 있는데요. 일단은 구매를 하시고 오거든요. 번호가, 쿠폰 번호가. 그걸 등록을 하신 다음에 체성분을 예약을 하시면요. 체성분을 이제 검사를 하시면 뭐가 내 몸에 얼마만큼의 체지방이 빠져야 되고 얼마만큼의 근육이 늘어야 되는지 나와요. 거기에 목표에 맞춰서 세팅 값이 나와요. 어떤 운동도 각각 그 어플에 들어가시면 그 맞는 운동도 처방이 되고요. 걸음수도 처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시고 2달 동안, 8주 동안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것이 다 성공이 되면 이 모든 쿠폰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핏은요. 체중 조절에 있어서, 체지방 감량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요. 화이버 비츠예요. 화이버 비츠로 일단 장에 있는 거를 계속 청소를 해야 돼요. 내 몸에 있는 쓰잘데기 없는 담즙에서 있는 그런 지방 같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슬림팩으로 체지방 조절과 칼로리 커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슬림팩은 꼭 3개월을 꾸준히 드시는 거를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빠지는 성분이라고 해서 오늘 먹으면 오늘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정량을 정법대로 그대로 섭취를 하셔야지만 그 3개월에 맞춰서 2.3kg의 체지방이 빠지는 임상 결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우리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곳에 가셔도 함량이 높아요. 이거 먹으면 당장 체지방 감소되고 칼로리 커팅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식약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 놓은 성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정량 정법 그 정시간을 지켜야지만 그 시간 동안 2.3kg 내지는 500kcal 칼로리 커팅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핏은요. 오메가3, 비타민 D, 에센셜 아미노 머슬 파워 이거 두 개는 특히 근육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근력을 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대사를 하는 가운데 프로틴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근육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아미노를 조금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점심과 저녁 사이 식간에 이 프로틴과 아미노를 타서 드시는 걸 엄청 권장을 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걸 지키시잖아요. 100% 근육은 1kg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대사가 될 때 필요한 게 이 영양소들인 거예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지만 이 갑상선에서 모든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서 호르몬 분비가 되는 것들을 도와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너무 절식을 하시다 보면 갑상선이 고장이 나요. 그러면 아무리 굶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절대 몸은 정상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갑상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영양소 섭취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틴과 유산균과 바디키 쉐이크를 구매를 하신 건 어느 때 사용하시냐면요. 아침 식간, 저녁 식사로 이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8주간 대사 다이어트를 하시는데요. 최소 14시간의 공복, 최장 16시간의 공복을 유지를 하는 게 너무 좋고요. 첫
1, 2, 3일은 프로틴만 4번을 먹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잡으면요. 저는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3만 원대면은 혈당 체크기를 살 수가 있고요. 이 3일 동안 프로틴을 드시면서 내 공복 혈당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보통 정상치 같은 경우는 100 미만입니다. 그러면 나는 95야. 나는 그럼 정상이고 대사가 잘 되는 몸인가? 아니에요. 조금 더 떨어뜨리셔야 돼요. 95는 정상이지만 대사가 아주 잘 되는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90이야. 80 정도. 정말 낮으면 70. 근데 70의 저혈당 증세를 느낀다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80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공복 혈당을 재보면 이제 그 혈당이 8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내 몸이 대사가 잘 되는 게 느껴져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다시 점심 식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중이 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공복 혈당을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공복 혈당이 80까지 떨어지는 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뇨 환자한테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정상인한테 해당하는 말이에요. 당뇨 환자는 자기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일상식을 드시고요. 저녁에는 세포식이라고 하는데 세포식은 이겁니다. 프로틴, 파이버비츠, 유산균, 바디키 쉐이크로 하시고 채소 위주로 저녁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방 대사를 켜놓은 동안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3시, 4시 사이에 꼭 프로틴을 드셔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일주일에 4회에서 30분씩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해요. 고강도 운동 쉽지 않잖아요. 40분을 고강도 운동을 하면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체지방을 이런 식사 관련해서 프로틴과 바디큐 쉐이크를 드시면 당연히 체중은 감량이 되지만 근육을 늘리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1kg는 어떻게 잡는다고 해도 2, 3kg를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 근데 근육을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근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요. 방금 내내 인슐린 저항성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호르몬의 최대 분비 기관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벌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이 몸뚱아리에 지금 내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근육인가 지방인가? 네, 지방일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숨만 쉬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근력을 잃는 몸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력이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가 악화가 되지만은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고요. 면역력도 감소하고요. 중요한 거는 인지 기능이 감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만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감소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과 어떤 뇌 기능이 상실이 되면 당연히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근육이 특히 허벅지 근육이 단련이 된다면 그 허벅지 근육에서 만들어낸 호르몬은 온몸 각 곳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뼈 형성 이런 부분에 엄청 호르몬 대사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근육을 만드는 제품으로는 저희 제품에 프로틴 관련한 제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간식 전용으로도 만들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저녁이나 아침 시간에 너무 강추드리는 바이크 제품이 있죠. 바이크만 잘 타셔도 진짜 우리 신수경 리더님은 인터벌과 시간 날 때마다 스피닝을 잠깐 타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근육량이 3kg가 늘어나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인터벌 운동입니다. 방금도 일주일에 4회 정도의 고강도 운동 40분을 하라고 했는데요. 나는 그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딱 인터벌을 하시면 돼요. 자전거를 빡시게 확 타고 쉬었다가 또 빡시게 확 타고 쉬었다가 이거를 하시면은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달라요. 특히 인슐린 민감성이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사이클링, 근력운동, 인터벌 사이클링 보시면은 시간을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보다 인터벌 사이클링이 30초를 3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 조절도 너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크를 구매하시면은 어플을 2개를 사용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5센트 라이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터벌 바이크를 타실 수가 있는 거고요. 타올라 클럽은 스피닝을 타실 수가 있는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벌 맵은 아니지만은 인터벌 맵은 조금 이렇게
녹화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지금 이렇게 경사도와 지금 이 지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경사도와 저항 강도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타올라 어플에서도 바이크를 타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푸시업 대박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분이 내려가시면 팔로. 허리 피고 해야 돼, 허리 피고. 중요한 거는 허리 그러니까 오늘 바이크를 탈 때에는 약간 골반을 살짝 이렇게 접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이크 안에서 바이크를 타시면서 운동을 하실 때는 또 다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올바른 운동법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이제 그 다음은 살짝 넘보고 팔꿈치 천천히 엎드려서 이제 팔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예요. 그렇게 빨리 타지 않습니다. 충분히 타실 수 있어요. 자 계속이에요. 헤이 헤이 괜찮죠? 계속이에요. 제가 이런 운동을 추천해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바이크를 타면 허벅지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하시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어깨 질환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내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전신 운동이 가능하고 무산소 운동까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난이도를 얼마든지 조절을 하시면서 타실 수가 있으니까 자전거 한 대면은 이 모든 운동이 다 돼요. 온몸 구석구석 운동이 다 되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는 제가 식단 조절하지 않고 그냥 바이크를 탔을 때 저의 몸이 변했던 거를 제가 측정을 한 거고요. 이거를 약 한 6주 정도 제가 그때 스피닝 수업 받으면서 스피닝 수업 받는다고 3시간 내내 스피닝을 시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엄청나게 일주일 동안 뭐 열심히 엄청 몇 시간 동안 탄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안 탄 것보다 좀 더 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근육량이 엄청 는 거죠. 네. 근육량이 늘으면 뭐가 좋냐면요. 계단을 그냥 숨차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더라고요. 저희 집은 28층인데요. 저희 아들들과 함께 28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금방 올라가요. 후루룩 올라가거든요. 막 하하 웃으면서. 근데 저는 막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28층 올라가는데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저 1시간 걸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운동,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힘든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재미있게 스피닝과 이 타올라를 이렇게 바이크를 애용을 하면서 몸은 몸대로 건강해지면서 뭐가 좋냐면 확실히 기억력이 늘어나는 게 정말 저도 느끼고요. 일단 허벅지 근육이 많아지면서 진짜 제 몸에 활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팀에는 이런 습관 챌린지를 같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단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모두 다 다른 시간에 하시겠지만은 다 똑같이 내 몸을 관리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바디를 쟀을 때 분명히 달라지는 거를 다 느끼시기 때문에 이거를 습관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크는요. 선결제를 먼저 하신 다음에 월 할부금을 이렇게 저렴하게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바이크를 주문을 했을 때 10만 원, 10만 원 바우처 2개를 주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디키 프로모션에 저희 팀에 또 참가를 하시잖아요. 그럼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일단 4주 동안 열심히 하신 다음에 중간 시상은 개인별 시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최종 시상은 팀별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체지방률 3% 이상 감량. 근데 근육 1kg만 잡잖아요. 체지방은 3%는 그냥 감량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전거를 타시면 돼요. 서서 탔다가 앉아서 탔다가 조금 움직였다가 이렇게만 30분을 운동을 꾸준히만 하신다면 무조건 3%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바디 쉐이크를 하나 드시고 중간에 꼭 프로틴을 드시는 걸 너무 강추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스폰서님의 배려에 우리가 다 함께 탈 수 있는 바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수요일에는 스피닝,
토요일에는 떼 라이딩이 있잖아요. 월요일에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월수 토를 스폰서님이 함께 하시는 운동 시스템에 같이 함께 하신다면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단톡에 같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시잖아요. 혼자 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영양제를 먹구나. 이렇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식단을 하는구나. 운동도 이렇게 따박따박 하는구나. 그거를 볼 때 내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팀과 함께 다 같이 건강해지고 다 같이 다이어트도 되는 건강한 5월, 6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